네, 이어서 중장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세미 씨, 네. 아직 사회초년생이신데 이력서 네. 많이 써보셨어요? 많이 써봤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보면 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1차 서류 전형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장년들 경우에는 이력서가 아주 천편일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를 어떻게 잘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임은경 컨설턴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 이력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 네. 근데 이력서 왜 잘 써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중장년층께서 이력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서 이력서의 중요성이 사실 약간 낮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기업에서 그 중장년층을 채용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분들의 경력 그리고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경력과 능력.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보는데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담당자들의 시선을 좀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중장년층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좀 괜찮다 싶은 일자리엔 정말 300대 1 그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괜찮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이 훌륭한 이력서를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력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 중장년층 구직자의 경우 사실 이 이력서를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 네. 그때 이후로 잘 써보신 적이 별로 네, 없으세요. 그렇죠. 또 특히 공들여서 작성을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네. 문제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제 좀 네.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20년 전 스타일이 그대로 녹아있는 포맷이. 네, 그런 네. 경우들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 A 회사 입사, 퇴사만 반복이 된 경우 네. 자기소개서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날, 몇 주 중 몇째로 태어나 이제 그런 형식으로 고수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일단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때 그 옛날에 젊었을 때 봤던 아주 재미없는 그런 이력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는 좀 너무 짧아서 성의가 없어 보이는 이력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중장년층은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해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자기 자랑을 잘 못하세요. 예,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간단하게 쓰시고 네. 자기소개서도 한 3-4줄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겸손해서 우러나온 그런 부분이 실제로 기업에서 볼 때는 성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화점식의 그런 이력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경력 10년 이상 차가 되면은 사실 해오셨던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예, 그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에 자신이 하셨던 일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는 뭐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20대들의 경우에는 좀 다양한 이력들이 이렇게 좀 장점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중장년들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이력서를 만들기 위한 원칙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죠.
네, 자, 이력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정말 디테일한 그런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장년층의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분들께서 지금까지 경력을 통해서 쌓아오신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소개서가 아닌 좀 제안서를 쓰시라라는 부분을 제안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력서는 그 재직했던 회사들 쭉 나열을 하시고 네. 자기소개서는 뭐 성장 과정, 뭐 학창 시절은 어땠고 그런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력서를 쓰실 때는 한번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기업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력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력,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네. 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경력은 어떻고 내가 이 분야에 적합한 그런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제안서 형식으로 쓰셔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적임자입니다라는 부분이 이력서에 잘 드러난다라면은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이력서는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원칙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원칙은 지원 분야에 맞는 자신의 주특기를 드러내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막연하게 이런 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력서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안 해봤던 일이라도 배우면은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에서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장 그 일자리, 그 포지션에 놓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그 회사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배워서 하겠다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신의 주특기,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신다면 훨씬 더 호감을 주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이 두 번째 원칙, 자기의 주특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자, 이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 네, 마지막 원칙은 네. 절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데요. 그럴 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회사 자신 없으시죠? 예, 이 회사 굳이 가실 마음 없으시죠?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회사가 나를 뽑아줄까? 좀 자신 없는데, 이 회사는 왠지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항상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받아보는 그런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먼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요. 네,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이 채용 정보에 이 포지션에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이 없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은 그런 열정이 묻어나는 그런 서류가 될 거고요. 자, 면접 제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원자께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업의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지원을 하실 때는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쓰셨으면은 제출하시고 거기에서 손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력서에 이제 구직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다. 이거 정말 처음 듣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를 또 잘 써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자, 첫 번째 사례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시설 관리라고 하죠. 예, 네. 건물의 전기 시설이라든지 기계 시설 관리를 하셨던 50대 남성분의 케이스입니다. 네. 그분께서 그 처음에 이력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냥 평이한 이력서였어요. 예,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고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이 있고 네. 포상은 어떤 포상을 받았고 네. 예, 그렇게 작성하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크셨던 분이신데 네. 보니까 그 내용이 제대로 표현이 돼 있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고 취업처를 찾으시는데 학력이라는 부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시설 쪽을 보신 게 아니라 시설을 좀 총괄하시는 그런 관리자 위치에 계셨었는데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으셨는데 나와서 보니까 학력이란 장벽에 좀 부딪히셨던 그런 경우셨어요. 근데 이분과 이제 이력서를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하면서 포상이라는 부분, 일을 잘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포상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예, 회사에서 포상을 받으셨을 때의 상황, 이분이 하셨던 역할, 그래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력서에 나타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자급으로 학력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관리자급으로 취업에 성공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신의 장점이나 또 성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자, 반대로 이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자신감과 또 확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미리 지원하시기 전에 지원하는 회사에서 왜 이런 포지션에 채용 공고를 냈을까라는 정보를 입수하실 수 있다라면은 네.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예, 실제로 마케팅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께서 회사에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보를 좀 찾아보십시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네. 이 회사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시고 왜 이 포지션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났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라는 그런 제안을 네. 드렸고요. 네. 그분께서 실제로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서 이 회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고를 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면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정보들을 받으시고 네. 이제 지원 동기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일을 했었고 귀사에서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입사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최종 면접까지 네. 이렇게 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구직자가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도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되죠. 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중반에 무역 사무직에 계셨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네. 네, 그분께서는 4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센터를 찾으셨었고요. 4년 동안 그냥 쉬셨던 분이셨어요. 다른 준비가 아니라 쉬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셨고 여성으로서 또 미혼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에 불리한 약점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희가 친숙하게 쓰는 사무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셨을 때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귀사에 땡땡 제품 한번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품도 친숙하니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고 한 번 일을 하면 우직하게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기 근무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께서 서류를 접수를 하셨는데 그날 바로 면접 제의를 받으셔서 다음 날 면접을 보시고 이제 취업에 성공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회사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셔서 예, 그 채용을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력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중장년층들께서 좀 절대 쓰지 마셔야겠다,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문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정보네요. 네, 중장년층은 경력이 어느 정도 꽤 쌓이신 분들이세요. 네. 예, 그런데 자신들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혹은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혹은 그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사실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중장년층이고 경력이 10년 이상 되셨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 베테랑이 돼 있으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부족하다, 배우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들은 좀 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되게 다양한 팁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 이력서도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중장년층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활용하면 이력서 쓰는 과정부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자, 그 아래로 나가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네. 저희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전담 컨설턴트가 배정이 돼서 이력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다 하시면은 저희 서울 6021에 1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이력서에 이제 증명사진이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뭐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사진 촬영 아, 진행해 좋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 저희가 많이 얻었는데요. 이 증명사진뿐 아니라 또 전직 지원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임은경 컨설턴트님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